요 상황이 됐을 때 수익을 낸 사람하고 요 상황이 됐을 때 예전에 저랑 똑같은 짓을 해서 수익을 못 낸 사람이 나중에 시장이 이렇게 꺾였을 때 위험 관리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성과도 달라지고, 투자 철학은 이익이 나봐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익이 나보지 않으면, 이게 성공해보지 않으면 절대 그게 안 바뀌거든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에 대한 답은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편안하게 저의 주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PD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드리는 증시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PD님들의 질문을 좀 받기 전에 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으시다면 제 딴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거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도 드릴 말씀은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내가 욕바지가 되겠다 라는 각오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좋으니까 이상하게 요새 보면은 댓글에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상황을 부정하는 그런 댓글들이 우리 채널 저의 영상에도 종종 보입니다. 제가 보통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만 요번에는 아니다, 얼마나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나의 간곡한 말씀을 드려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대리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시장이라고 하면 대리 때, 과장 때 저의 투자 방법은 어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투자 방법일 수 있어요. 시장과 상관없이 시장에 숨겨져 있는 어떤 1인치를 내가 명확하게 계산해서, 사실 계산도 안 해놓고선 계산한 척해서 그 1인치를 따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매매도 막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건데 여기서 막 수익이 납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야.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시장이 이렇게 딱 돼버렸습니다. 요 순간이 되니까요, 내가 주식이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사고 팔고를 많이 해야 수익이 날 텐데 주식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 요때 제가 수익을 좀 냈으니까 내가 주식을 잘하는 줄 알잖아요. 내가 시장보다 나은 사람인 거지. 시장이 내 발밑인 거예요.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승하는 거를 가지고 부정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처음 상승할 때는요, 될 이유는 대부분 숫자가 아니라 말이고요, 기대감이고, 안 될 이유는 확실합니다. 숫자니까. 그래서 부정하는데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안 돼. 무시하기만 하면 되는데 시장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땠냐면요, 저 솔직히 시장한테 짜증냈어요. 주식시장이 막 떴다 그래갖고 신문에 대서특필 났는데 제가 그걸 꼴보기 싫어했었어요. 최근에 뭐 1000점 뚫었다, 2900, 그 뉴스 자체가 짜증나요. 시장이 미쳤는데 시장이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이쯤 되면 뭔가 사야 하는 이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주로 제일 많죠. 엄청 충격받았었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뭐 이때 난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시장이 거의 50%가 올랐는데 나는 수익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지수가 50% 오른 시장이면 그 안에서의 개별 종목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종목들의 수익이 났을 거잖아요. 그런 게 허다한데 나는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저 스스로 엄청 충격받았었습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제가 사실은 풀업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제가 이게 아마 차장이었으면 잘렸어요.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 풀업을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대단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가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제가 운용팀장도 2008년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수많은 운용욕도를 많이 봤잖아요. 수많은 운용욕도를 많이 봤는데 그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처럼 생각하는 직원이 꼭 있어요.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은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의 차이가 어디서 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익을 내냐 안 내냐는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의 구분점이 아니에요. 요 상황이 됐을 때 수익을 낸 사람하고 요 상황이 됐을 때 예전에 저랑 똑같은 짓을 해서 수익을 못 낸 사람이 나중에 시장이 이렇게 꺾였을 때 위험 관리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성과도 달라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라 제가 프랍 생활 20년을 하면서 저를 거쳐갔던 얼마나 많은 프랍 트레이더들이 있겠습니까? 그 20년 동안 바뀌지 않더라고요. 늘 새로운 애들이 똑같은 짓을 해요. 늘 새로운 친구들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또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주식에 대해서 애정이 되게 많아요. 주식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자신의 투자에 대한 애고가 높아요. 이렇게 되는 시장에서 실패해서 나가 떨어지는 직원들이 똑똑하거나 애고가 많거나 주식은 나의 삶이야, 주식 너무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만 우리 구독자, 우리 찐생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애고가 좀 높고 주식 공부 많이 하셨고 이런 분들 중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런 현상과 이런 마음을 겪는 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가장 안 좋은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종목을 찾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환기해 볼 때다.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늘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의 성공은 지식을 쌓는 것, 정보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태도를 정확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나는 주식 투자 되게 오래 했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로 경고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오신 걸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네가 건방지게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에 신경 쓸 거면 오늘 아예 이런 이야기 꺼내 들지도 않았겠죠?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피디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피디님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순이익도 많이 나지 않는 기업이 좋은 회사일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PER이 마이너스 300배. 밸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찐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너스 300배. 마이너스는 없는 거고요. 주가 P는 이게 PER이 될 수도 있고 PBR이 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투자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주식은 언제 오를까요? EPS가 오르거나 PER이 오르거나 그때 주가가 오르는 거겠죠. 이 공식에 따르면 EPS가 오를 때도 주가가 오를 거고 PER이 오를 때도 주가가 오를 겁니다. 근데 보통의 주식 투자를 처음 배울 때 기술적 분석 말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고평가되어 있을 때 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고르시려고 하냐면 얘는 서 있고 혹은 낮고 EPS가 성장하는 그래야 그 기준에 맞죠? 이런 것들을 주로 찾게 돼요. 근데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걸 찾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은 얘가 서 있거나 낮고 얘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 몇 개 없어요. 보통의 주식시장은요, 얘가 상승하거나 얘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가치 뭐 이런 걸 하니까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추죠.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P는 EPS 곱하기 PER인데 유동성 장세,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올라가는 시장은 주로 PER이 올라가는 시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실적 장세, 이게 EPS가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런데요,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을 구분해 볼게요. 유동성 시장의 상승 탄력이 높을까요? 실적 장세의 주식시장 상승 탄력이 높을까요? 유동성 장세가 훨씬 높아요. 상승하는 기간을 볼게요. 유동성 장세로 올라가는 시장의 상승 기간이 길까요? 실적 장세가 상승하는 상승 기간이 길까요? 유동성이에요. 사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유동성이고 여기가 실적 장세다. 저는 사실 이 구분도 싫지만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라고 이야기하는 구분, 이거 1960년대인가 80년대에 나온 우라카미 구뇨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여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왜 그 오래된 책을 아직까지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주식시장에 상승할 때 이게 더 길고 더 강하고 이게 좀 상대적으로 짧고
완만한데 그 이야기는 PER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훨씬 길고 훨씬 강력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의 포인트를 PER은 낮고 EPS가 성장하는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니 시장 이 국면에서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장 투자의 종목을 구분하는 거 밸류에이션으로 진짜로 접근할 거면 DCF를 돌릴 수 있어야 돼요. DCF를 돌리려면 수만 가지의 조건들을 집어넣어서 엑셀을 엄청 긴 행렬로 만들어서 DCF로 돌려야 돼요. 이 밸류에이션 방법을 많이 쓰는 이유는 DCF로 잘 분석이 안 돼서 그게 너무 어려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진짜로 제대로 분석을 할 거면 DCF를 돌리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일종의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지. 이게 절대적인 우리의 주식시장의 투자 방법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에 대한 애고가 많고 내가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범위를 못 벗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수많은 프로 트레이더를 보면서 운용력들을 보면서 저의 경험치가 그래요. 이걸 못 벗어나는 친구들이 앞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서 오히려 손실을 많이 겪는다. 수익을 못 낸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가치가 이런 작은 시장에선 쉽게 적용될 수 있으나 주식시장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PER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 사실 미국 자료들 보잖아요. 그럼 지금 밸류에이션 확장기다, 밸류에이션 상승기다 이런 걸로 설명 정말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투자 방법이나 기준을 바꿔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로 PER이 높은 아까 우리 이제 질문에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식들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럼 이제 특징이 하나 있겠죠.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주가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변동성이 커요. 그냥 오락가락하기 쉽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보통 밸류에이션이 심하게 높으면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크다가 얘가 이제 수익을 잘 내니까 주가 변동성이 준단 말이죠. 이거 변동성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틀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이야기를 아이디어 삼아서 조금씩 뭔가 다른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만 그게 한 방에 바뀌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변동성이 높으니 여러분들이 10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 가장 작은 비중으로 귀퉁이에 하나라도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 철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를 이야기하는 게 투자 철학인데 투자 철학은 이익이 나봐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익이 나보지 않으면 이게 성공해보지 않으면 절대 그게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의외로 가장 흔하지 않은 가장 적용하기에 그 숫자가 작은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의외로 놓치는 기회비용이 엄청 많다. 그러니 이걸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어려우니 약간 귀퉁이라도 해서 이거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조금이나마 확인하면 그럼 바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에 대한 답은 이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의 반도체까지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역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수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아직 조용한 것 같아서요. 찐쌤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신정부 정책의 기대감에 따라서 유동성이 풍부한 게 기본이 되는 시장이라고, 유동성이 많아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멀티플이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멀티플은 언제 올라갈까요? 유동성의 효과도 존재하지만 미래 이익이 일정 정도 담보될 때, 충분히 예상이 더 될 때 이 PER이 올라가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국면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전의 질문에 딱 맞는 주식이에요. PER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아요. 그리고 EPS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주가는 25% 관세를 다 반영한 주가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제일 싸니까 자동차를 좋게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자동차 이렇게 됐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똑같은 수출주임에도 불구하고 방산, 조선은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는 지금 그거와 반대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EPS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밸류에이션은 가장 싼 주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찌 보면 가장 어울리지 않은 주식.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유동성이 더 커지면 안 오른 거 찾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큰 컨셉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승하는 거의 컨셉에 오히려 반대되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찐쌤은 지금 자동차 주식은 아직까지는 관심을 안 가진다? 가진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 보인다고 하면 제가 풀업이었으면 종목이 막 한 60개, 80개 돼요. 그러면 시장 좀 좋아 보이니까 사놓죠. 근데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올라오면 얘도 올라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종목을 정말 늘어뜨릴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굳이 개인 투자가분들이 뭐 100억대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뭐 그렇게 추천드릴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 말씀드립니다. 오늘 즉시 토크는요 사실은 질문보다는 저의 경험담 진짜 간곡했습니다. 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투자는 지식이나 정보가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태도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 단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오늘 이런 말씀 드렸고요. 위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위험은 딴 게 아니라 변동성, 뭐 수학적 계산 다 필요 없고 주식 투자에서 위험은 내가 틀리는 거다. 손실 리스크도 위험이지만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도 위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시장이 좋아졌을 때 섣부르게 끊고 섣부른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장을 부정하고 시장을 부정하다가 시장한테 화를 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 이익도 못 걷는 그게 저는 가장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놓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걸 먹으면 나중에 시장 나빠질 때 정말 손절이 쉽다니까요? 시장이 바뀌었을 때 빠르게 포지션을 뺄 수 있는 특권은 먹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지금 먹는 게 더 우선인 상황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틀 저는 존중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존중합니다만 그 틀 자체가 확장돼 있을 필요가 있고 제발 올라가는 지금 현재 올라가는 주식시장한테 짜증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시장을 부정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생각과 사고와 태도를 일부라도 옮기셨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네, 이상 오늘 증시 토크 이 주제는 오늘 내가 꼭 해야 된다 라고 뭐 피디님한테 막 떼써가지고 하게 된 거거든요. 저의 진심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엄청 응원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응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영상 마무리할게요.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